어느 날 밤, 당신이 꿈에서 마주친 낯선 얼굴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얼굴은 너무나 선명해서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전 세계의 수천 명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같은 언어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얼굴을 꿈에서 봤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얼굴에는 이름이 붙었다. 디스맨, 디스만, 두툼한 눈썹, 넓은 이마, 묘하게 평범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얼굴. 이상한 점은 이 얼굴을 꿈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륙도 달랐고, 나이도 달랐고,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달랐다. 이 이야기는 2006년 무렵 뉴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상담하고 있었다. 환자는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항상 같은 낯선 남자가 나타난다고 호소했다. 그 환자는 꿈에서 본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의사에게 직접 스케치해 보여주었다고 전해진다. 그 스케치는 서랍 속에 잠들었다가 우연히 다른 환자의 눈에 띄었다고 전해진다. 그 환자 역시 나도 꿈에서 이 얼굴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순간 멈칫했을 것이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같은 남자의 얼굴을 꿈에서 봤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까. 이 스케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 업로드되었고 2008년에는 disman.org라는 웹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사이트에는 전 세계 누구나 자신의 꿈 목격담을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 인도에서, 러시아에서 각지의 사람들이 나도 이 얼굴을 봤다는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제보의 수는 순식간에 수천 건을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이 남자는 꿈속에서 항상 친절하게 행동했다는 것, 그러나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진다는 것, 일부 제보자는 이 남자가 꿈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미디어는 이 현상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신문들이 기사를 썼고 방송에서 다루었으며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그 얼굴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스케치를 처음 본 사람들 중 일부가 어디선가 이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본 얼굴인지는 떠올릴 수 없었다. 웹사이트에는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가설들이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신의 상징이라는 설, 꿈속을 여행하는 실존 인물이라는 설,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 원형적 이미지라는 설, 가설 자체가 점점 더 기이해졌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미설명된 것은 언제나 더 강력한 끌어당김을 가진다. 그러나 2009년을 전후로 이 현상의 배후를 의심하는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마케팅 전문가 안드레아 나텔라라는 인물이 이 현상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나텔라는 미디어 실험과 소위 게릴라 마케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디스맨 현상이 도시전설이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설계된 바이럴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이후 지배적인 시각으로 자리를 잡았다. 바이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꽤 구체적이었다. 웹사이트의 구조와 서사 방식이 자발적인 제보 커뮤니티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상의 출발점인 정신과 의사는 실명이 공개된 적이 없었고 최초 환자 역시 특정된 바 없었다. 이야기의 뿌리 자체가 처음부터 검증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바이럴 가설 역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웹사이트가 열리기 전에 이미 이 얼굴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했으며 사이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제보자들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 주장들 역시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우리는 결국 서로 맞물리는 검증 불가능한 증언들의 미로 속에 서 있다. 심리학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칼 융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보편적인 상징적 이미지인 원형, 아우커타입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디스맨을 이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낯선 남자의 얼굴이 인류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떤 원형적 이미지와 공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 개념 자체가 현대 심리학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가 특정한 얼굴을 공유하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이 가설은 현상을 낭만적으로 설명해주지만 그만큼 반박하기도 증명하기도 어렵다. 아름다운 설명이 반드시 올바른 설명은 아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집단 암시와 확증 편향이다. 우리의 뇌는 밤마다 꿈을 꾸지만 그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도 이 얼굴을 꿈에서 봤을지 모른다는 제안을 받으면 뇌는 수많은 흐릿한 기억의 파편 중에서 그 얼굴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내려 한다. 그리고 종종 찾아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담시에 의한 거짓 기억 형성이라고 부른다.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도 충분한 암시와 사회적 확인이 반복되면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기억할 수 있다. 만약 수천 명의 제보가 이 메커니즘의 결과라면 디스맨은 초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 인지의 놀라운 취약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디스맨 현상이 처음 알려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 스케치는 지금도 인터넷 곳곳에 살아있다. 바이럴 실험이었다면 이미 막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얼굴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제보자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디스맨이 실제하는가가 아닐지 모른다. 오히려 이것이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그토록 믿고 싶어 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꿈을 공유했다는 생각이 왜 그토록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어쩌면 디스맨이라는 도시전설은 인간의 고독에 관한 이야기인지 모른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향한 갈망. 어떤 가설도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바이럴 실험이라고 해도 왜 수천 명이 그토록 쉽게 믿었는지는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도 왜 하필 이 특정한 스케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오늘 밤, 당신의 꿈에 낯선 남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대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